종이로 만나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 올리기 대부입니다. 오늘은 단면 처리를 누가 카페에 신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단면 처리를 안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단면 처리는 여러분들이 종이로 도면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제작을 하셨을 때 보통 이렇게 컬러로 출력을 하셨을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색지로 출력이 된 도면들은 종이가 커팅이 된 상태에서도 측면에 아무런 하얀색 다른 모양이 없죠. 그런데 이런 컬러 출력된 모형들은 바로 이렇게 단면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생겨요. 지금 제가 전에 만들었던 리아콘데, 이거는 이제 단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단면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선이 보여서 보기가 싫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시는 이 에버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단면 처리를 했죠. 네, 단면 처리를 했는데 약간 좀 진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도면보다는 훨씬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모형을 할 때, 그리고 혹은 메카닉 모형을 할 때 단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지금 도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려고 했다가 중지되어 있던 게라도스이고요. 자, 게라도스 도면인데, 먼저 이제 도면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저 개인적으로 단면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세필 보드마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하얀색 화이트보드에 칠하는 보드마카인데, 그 보드마카를 이렇게 사인펜처럼 쓸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 비슷한 네임펜이 있어요. 네임펜이 있는데, 네임펜은 좀 유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색이 좀 아주 진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드마카는 살짝 그것보다는 약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보드마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마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색칠을 할 때 살짝만 그어도 색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단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보드마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드마카 말고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색을 완벽하게 맞춰서 만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지금 에버라스는 단면 처리를 했다지만 단면이 다 보인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진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색이 안 맞을 경우에는 되려 약간의 좀 거부감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색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완벽한 색을 맞추려면은 이 출력된 종이를 가지고 내가 들고 가서 마카색을 맞춰가지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 미술용 전용 마카 있잖아요. 색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그러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집에서 쉽게 하는 방법,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솔직히 아크릴 물감입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내가 일반적인 이런 출력된 도면을 가지고 색을 계속 비교하면서 조색을 하는 거죠. 조색을 해서 조금 되게 조색을 한 다음에, 물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되게 조색을 한 다음에 측면에 살짝 발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많은 너무 힘들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조색을 일단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도를 맞추는 것도 힘들고 붓으로 옆을 그린다는 건 펜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작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사실은 아크릴 물감을 추천하고 싶지만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그건 보드마카 혹은 좀 색깔이 더 다양한 사인펜? 네, 사인펜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아들 사인펜을 뺏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색연필도 있을 수 있고 파스텔도 있는데 왜 사인펜이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단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완전히 정말 칠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칠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색연필 혹은 크레파스 혹은 뭐 이런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로 바르게 되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안 들어가고 지저분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색이 일률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선이 지저분해지면 되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맞춰서 했다 하더라도 지워지기 쉽죠. 손으로 쓱 하면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안착을 하는 채색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인펜이나 보드마커 같은 이런 색깔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단면 처리를 하는 방법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를 때 아주 사선으로 잘라서 꾹꾹 눌러가지고 단면이 안 보이도록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모델러이신 쿠지라님 같은 경우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커팅을 할 때부터 내가 계획적으로 커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 단면 처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면 이렇게 칠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색깔은 여러분들 보시면 색을 칠할 때 색을 선택을 할 때는 가장 비슷한 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칠을 하고자 할 때 하는 색깔. 근데 여기 보시면 투톤이에요. 그죠? 투톤이 되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그 색깔을 맞춰서 이쪽은 좀 더 어두운 거, 이쪽은 좀 더 밝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파란색과 흰색이다, 파란색과 빨간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쭉 긋지 마시고 파란색은 파란색 부분만, 빨간색은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인펜으로 하실 때는 몇 가지 좀 파지법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단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꼭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아주 빳빳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빳빳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걸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 말고 색이 없는 부분 쪽에서 칠하시는 게 좋고요. 사인펜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눕혀서 옆면으로 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칠을 하실 때 이렇게 쭉 그어 가시는데 너무 한 번에 그으려고 힘을 주거나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번 찍는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살짝만 건들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처럼 너무 힘을 꾹 주게 되면 약간 더 번지는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이들이 백상지 같은 경우나 플라잉 컬러 같은 경우를 쓰실 텐데 종이 흡수가 물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수성 같은 경우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꾹 누르거나 하시면 색이 도리어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오래 이렇게 꾹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밀듯이 이렇게 칠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단면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여기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색칠을 해 주시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면 처리는 지금 제가 이제 커팅이 되어 있는 종이를 갖고 왔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완성된 부분에 내가 단면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거나 혹은 제작을 한 다음에 단면 처리를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됐구나 해서 바를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접착된 면을 살짝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쓰는 목공풀 혹은 수만 접착제가 끝에 살짝 발라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사인펜이라 할지라도 채색이 잘 안 돼요. 뭉쳐서 번져버리거나 그냥 아예 색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되거나 제작됐을 때 단면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제작이 커팅이 된 다음에 바로 단면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모형은 색깔을 될 수 있으면 맞춰가면서 그렇게 단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캐릭터 모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메카닉 모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메카닉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널 라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더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카닉 모형에는 좀 더 진하고 혹은 좀 어두운 계열의 색도 많이 들어가고 빨간색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패널 라인과 같이 선이 그어지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다면 처리를 할 때 메카닉의 경우에는 이런 사인펜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비연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비연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얀색을 완벽하게 또 안 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발랐는데요. 그렇죠? 살짝 발랐는데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얀 선은 보이지만 이렇게 하얀 선이 안 보이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칠하면 분명히 칠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메카닉을 할 때는 아예 이런 사인펜과 같이 진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비연필로 부드럽게 넣어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카닉 같은 경우는 이런 사비연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단면적으로 여러가지 단면 처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캐릭터 모형은 색깔을 맞춰서 단면 처리를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메카닉 모형은 사비연필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완성이 된 다음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바로 단면 처리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